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좀 화창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기분까지 괜히 좀 울적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해가 떴습니다. 네, 계좌에도 이렇게 좀 볕들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그래도 시장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좀 기분이 어느 정도는 긴장이 좀 풀리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CPI 지수가 발표가 됐죠. 이번에 6월 CPI가 예상치를 좀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9%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은 긴장을 했는데 결국 이 CPI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 쪽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 스텝을 밟을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50bp 쪽으로는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50bp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이제 75bp 그리고 100bp 사이에서 연준이 지금 심사숙고해서 골라야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75bp랑 100bp 쪽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계신가요? 이번에 100bp 인상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좀 긴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시장이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단쇼 해볼게요. 네, 김형일 전문가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유튜브 댓글 쪽에서도 우리 이제 고민되는 종목, 명, 그리고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밑에 있는 번호로도 전화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네, 부담 없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진단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출석 체크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좀 꼼꼼하게 출석 체크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일단 제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가 있어요. 에스더님인데 아이디가 3개시라고요. 좋아하는 가수 구독 눌러주려고 3개를 만들었다 하셨는데 이 아이디가 3개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단쇼에서도 좀 써먹을 수가 있는데 내 종목을 3개를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되는 종목 있으면 3개까지 꼭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 눈에 남극곰님이 메시지 취소됨 이렇게 나왔는데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남극곰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그마님 출석 체크하셨고요. 제갈공명님 네 반갑습니다. 출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반갑고요. 오늘도 좋은 진행 해보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러브수기님도 함께 와주셨네요. 네 러브수기님 안녕하세요. 남극곰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일 전문가와 먼저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네, 김형일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아서 좀 기분이 좀 괜찮거든요. 마음이 되게 무거웠었는데 그래도 타격을 좀 덜 입은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연준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100bp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100bp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100bp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어제부로 CPI 이제 저번 달에는 8.6%의 수치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 이제 예상치가 8.8%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됐었는데, 결국에 이제 9.1%로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에 저번 달 급락을 이끌었던 이슈가 역시나
이 CPI 지수였다 보니까 이번 급등한 물가 지표로 인해서 시장이 또 급락하는 게 아닌가 싶었었죠. 그런데 오히려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이 미증시를 보면서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듯 했지만 저가 매수 심리가 굉장히 조금 잘 살아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6월 달에 유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값들이 어느 정도 이 고점을 찍고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버텨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물가 지표가 계속해서 이 올라가는 것의 원인은 역시나 이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에너지 가격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원자재 값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가 아닌가라고 하는 심리가 다시 한번 시장에 출현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심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굵직한 이슈는 뭐냐라고 했을 때 7월 말 FOMC가 되겠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는 100bp 그레이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러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좀 그레이트 스텝을 해도 될 만한 명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져요. 최근에 미국의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조금 양호한 수치로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 소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는 심리가 조금 이제 형성이 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원자재 값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는 미정부 그다음에 이제 연준 입장에서 급진적인 인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조금 이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는 하거든요. 때문에 현재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그레이트 스텝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굉장히 좀 시장 투자자들끼리 갑론을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장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혹은 그레이트 스텝을 하든 시장에 큰 급락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레이트 스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물가를 잡기 위한 일환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또 기름값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원자재 값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굉장히 시장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큰 급락은 없지 않을까, 오히려 조금 저가 매수 심리를 좀 잘 발휘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7월 말 FOMC까지 전략을 꾸려나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포트를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FOMC까지 지나가게 되면 다음 달에 CPI 지수도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찾아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굵직한 이슈도 크게 없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수익 볼 종목은 잘 수익 실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감하게 자를 종목은 좀 과감하게 잘라서 비중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 FOMC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이 자리를 잡게 되면 또 활발하게 이 종목들을 굴려야 되는, 다시 한번 또 수익 순환을 노려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bp 금리 인상 이 부분까지 나오다 보니까 무슨 100bp까지 올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일각에서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100bp를 올리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완화되는 게 낫다 이런 시각을 또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넘어서서 이 그레이트 스텝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런 단어까지 나오는 시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일단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걸지 이 부분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종목 진단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메뉴 추천 이런 댓글이 많이 보이네요. 아직 메뉴를 못 정하셨다고요, 마그마님. 오늘은 냉면 드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날씨도 좀 덥고 날이 좀 개었잖아요. 일단 좀 시원하게 냉면을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냉면 맛집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맛집을 좀 검색해 보시고 냉면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진단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 부자대자님이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이 삼성중공업이 5,500원에 진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5,310원, 오르고 있어도 5,310원이어서 사실 이 주가 흐름이 막 그렇게 기분이 좋으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5,5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사실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할 때 진입을 하셔가지고 좀 괜찮은 기대감을 안고 가셨겠지만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서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정말 조선업계 정말 굉장히 조금 잘 흘러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조선업계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수주 실적을 따져봤을 때 다시 한번 또 세계 1위를 탈환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계들이 굉장히 조금 그야말로 핫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수주량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세계 조선소별 순위를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1위로 지금 이제 수주량이 가장 이제 뛰어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수주량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조선 업계를 보더라도 굉장히 이 LNG 선에 대한 수요가 핫하잖아요. 지금 이 친환경에 대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어느 정도 이 천연가스의 공급을 끊게 되면서 대체 자원으로 LNG 선이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선 업계에 그야말로 또 호황이 불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이 올해 상반기 동안에 목표 수주량의 72% 정도를 이미 달성을 하면서 이미 수주량을 상당수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낸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잔여 수주량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잘 올라와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띄우기는 했었지만 2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이제 수주량은 굉장히 조금 잘 나오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이 후판 가격이죠. 이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철강 관련된 후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조금 실적에 큰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증권사 리포트를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해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좀 어닝 쇼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성중공업을 너무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적인 좀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질적으로 수주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이 주가의 특성 자체가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한번 좀 노리는 기술적인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먼저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죠. 5,00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 먼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고개를 꺾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려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박스권 중단 부분이죠. 대략 한 5,700원 부분에 1차적으로 매물대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6,200원 정도가 이제 2차 매물대가 될 텐데, 지금 현재 2차 매물대까지 노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이제 오래 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분기의 실적도 조금 이제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실적이 나오면서 이 실적이 조금 이제 좋지 않게 나오는 부분을 과연 이제 이 5,000원 구간을 지켜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주는지, 반영을 완료해주는지 이 부분을 좀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개를 틀어주게 되면 1차적으로 5,700원 근처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약수익권으로 전환이 되실 테니까 그 정도 구간에서 정리를 하셔서 좀 다른 종목 쪽으로 순환을 돌리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제 이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저가를 깰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던 이 박스권 하단 부분 5,000원 구간을 깨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4,000원 중반대 혹은 초반대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조금은 이제 조절을 해서 축소를 시킨 다음에 이후에 다시 한번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때 대응을 시도를 해야겠죠. 지금 당장은 조금 여유롭게 보면서 일단 현재 구간 지켜주는지,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약수익권 정도에서 정리를 노리자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사실 6월 말까지만 해도 급등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좀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그런 종목인 것 같아서 그때 진입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7월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하락세가 나타나서 아, 이제 바닥 잡겠지 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LNG선 수주를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는 전해놓고 주가는 이렇게 계속 하락만 하니까 좀 짜증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보유를 좀 하고 계시다가 실적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을 좀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손절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볼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삼성중공업 그래도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이런 전망이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종목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내 계좌 상황이 괜찮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여기에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 그 어떤 종목이든 동정주도 괜찮으니까요. 네, 여기 댓글에다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유튜브 댓글로는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고민과 함께 써주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저와 통화 연결을 통해서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하시면 되니까요. 언제든 전화, 통화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준호님, 천보도 묻어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남극공님이 올라라 돼지전자재료. 네, 돼지는 원래 복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 좀 대주전자재료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묻어난 건가요? 돼지전자재료.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여기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네,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일단 두 번째 종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요즘에 그래도 좀 호재 소식을 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뭔지 좀 힌트를 얻으셨나요? 별별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일단 매수 단가가 58,000원으로 50,000원 초반 부근에 진입을 하셨고요. 25% 보유 비중 들고 계셔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여기에 투자를 하셨네요.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아침부터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소식이 이 트와이스하고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이번에 컴백 소식도 있어가지고 오늘 좀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55,000원까지 올라서 사실 우리 별별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수익을 실현을 할까요? 아니면 기대감을 조금 더 끌고 가서 60,000원 부근까지 가볼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잘 수익 중이시죠. 그러면서 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좀 설정을 해 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JYP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이 엔터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SM이라든지 YG 같이 굉장히 조금 주가 흐름이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3분기에 더 좋아질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전체적인 엔터주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JYP 같은 경우에 말씀 주셨듯이 트와이스가 이제 전원 재계약을 했죠. 그러면서 일단 단기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3분기에 뭐 2PM이라든지 혹은 뭐 트와이스, 뭐 스트레이키즈, 니쥬, 있지, 엔믹스 등등 해서 총 이제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그러한 구간이 3분기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앨범 판매량이 2020년 뭐 작년보다도 훨씬 더 이제 많은 한 370만 장 정도를 이제 판매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 당연히 모든 아티스트들이 총 출동하는 만큼 콘서트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콘서트 실적이 어느 정도 또 굉장히 좀 잘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그 다음에 4분기까지도 이런 실적 호조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엔터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노려봄직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 기술적인 대응이 중요한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SM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엔터주들이 저가에서 상승이 잘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슬슬 이전 매물대에 부딪힐 만한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7,000원 정도 구간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6만원 초중반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눌림 기회를 주는 그러한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아직까지 어찌됐든 뭐 긍정적인 수급이 좀 더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되 혹시나 이 57,000원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눌린 구간이 나올 거니까 이제 차익 실현을 슬슬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 하반기 들어가면서 3분기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또 뭐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혹은 뭐 콘서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적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구간을 뚫어줄 수가 있어요.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6만 원까지,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전 고점인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세를 조금 여유롭게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꽤 할 만하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제가 이 설명을 듣다가 혹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JYP 쪽에서 지금 2PM도 컴백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혹하게 되는데, 일단 3분기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될 것 같네요. 지금 뭐 트와이스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JYP가 아니라 이 2PM이죠. 트와이스, 2PM,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이키즈, 제가 사실 요즘 아이돌들은 잘 몰라서 이름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3분기에 컴백을 많이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때 앨범 판매량, 그리고 콘서트 흥행 소식, 뭐 이런 것들 체크해 보면서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들고 좀 흐름을 좋게 잘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이 엔터주들 요즘 흐름 괜찮으니까요. 네, 잘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올려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댓글에다가 종목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네, 이 종목들 함께 진단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정선임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ST팜인데 지금 매수가가 12만 5천 원이에요. 12만 5천 원의 보유 비중 7%, 12만 5천 원이면 사실 진짜 오래전에 들어가셨을 것 같고, 심지어 가장 최근에 나타나는 최고가가 10만 5천 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답답하실 것 같고, 심지어 12만 5천 원이면은 뭐 수익 실현 구간도 없이 계속 하락세만 나타나서 이거 지금 버리지도 못하고 들고 있지도 못하겠고 이거 애물단지가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단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전문가님 이거 ST 뭐 최근에 좋은 소식도 많이 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좋은 소식에 비해서는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걸까요? 네, 일단 ST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핵산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CDMO 사업까지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현재 아시아 1위, 이제 글로벌 3위의 이 CDMO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ST팜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완전히 박스권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대략 한 10만 원 중반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9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사업적인 영역을 봤을 때 이 핵산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이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제 이번에 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새롭게 또 증설을 한 공장들이 있거든요. 이제 4월과 7월에 새롭게 또 생산 덤비를 늘려서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CDMO 관련된 이 사업들도 계속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제 이번 5월 달에 이 북미 지역과 또 새롭게 이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실적에 또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ST팜을 당장의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롭게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들을 보여줄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 급등을 바라기엔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죠.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탄력이 나오고 있지 못한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자를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자를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 비중도 뭐 너무 크지 않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남은 비중으로 충분히 다른 종목들을 돌리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 다른 종목을 조금 이제 운영을 해 나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그래도 긍정적인 재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때문에 긍정적인 재료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박스권 고점으로 달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 주가에서 이 구간을 뚫어주는 게 역시나 중요할 텐데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또 박스권 하단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 구간 박스권 고점으로 다시 갔을 때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하반기에 좋은 이슈들 많이 있고 실적에 또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일단은 홀딩을 유지를 하면서 박스권 고점까지 좀 이제 유지하는 전략을 취했다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 박스권 중고점 대략 한 10만 원 이후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그 구간에 다시 한번 이 문의를 주셨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오히려 비중을 더 담아서 이제 그때 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수익권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그때 뭐 수급이 충분치 않으니 이 정도에서 그냥 정리를 하셔라라든지 상세적인 대응 전략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여유롭게 보셨다가 반등 나오는 기다리자라고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스권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노려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이게 계속 뭐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유가 살다 보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ST팜이 조금 더 막 하락을 한다면 뭐 어느 정도로 좀 손절가를 잡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더 하락할 경우에는. 네, 만약에 이게 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ST팜 주가가 하락하면 이제 손절을 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 이 손절가는 진짜 마지노선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8만 원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이 9만 1,000원 구간을 지켜주는 게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8만 4,000원 구간을 또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게 8만 4,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까지는 그래도 마지노선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혹시나 이제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반기에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구간은 뭐 이탈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박스권 고점을 다시 한번 노리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느 정도 수익 만회, 손실 만회는 충분히 되시지 않을까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 관련해서 일단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그래서 ST팜 만약에 여기서 좀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시다면 일단은 박스권 고점 부분까지 노려보고 거기에 달성을 했을 때 추가로 좀 더 진단을 받아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만약에 선임님 여기서 손절을 하고 싶다 이 마음이 더 강해지신다면은 일단은 8만 원 부근 이 부분에서 좀 손절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공방 있으시죠? 네, 오늘 3시 반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7월 달에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 FOMC까지 어떻게 추가적인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에 폭발 수익 랠리 FOMC까지 이어진다. 네, 좀 혹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여기 공방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팁 그리고 좀 꿀팁들 많이 얻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항상 이렇게 진단을 받다 보면은 좀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답답해지는 게 지금 당장 나는 수익을 냈으면 좋겠고 얘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하락을 해서 답답한데 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언제 오를지를 모르겠으니까 그 부분이 좀 답답하잖아요. 하지만 여기 안에서 그래도 가장 좀 좋은 전략을 취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문가 만나볼까 하는데요.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어색한 인사를 네, 이렇게 전해보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항공주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항공주들이 최근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뭐 델타 항공이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사실 뭐 이런 숫자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항공사들 그리고 여행주들이 이 지표를 보고서 앞으로 향방이 어떨 것 같은지 이런 거를 좀 전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주들, 뭐 국내 항공주들도 최근에 좀 반짝반짝 거리고 있으니까 좀 앞으로 주가 흐름 괜찮을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두 가지로 대변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이냐?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베팅을 할 것이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요. 명예의 여행 복귀 시간에도 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뭐 또 소상공인도 있으실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신정부의 지금 초창기인데, 다시 방역 대책을 좀 강화시키는 내용을 내놓는다.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렇다면 뭐 역시나 진단키트 종목들이 확진자가 올라가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물론 실적 자체는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고점에 갈 때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오프닝 쪽에 장기적으로 조금 더 우위를 두고 있고, 그 중에서 항공주를 질문하셨으니까 뭐 델타 에어라인 차트를 좀 보셔야 되겠죠. 미국에서 이제 이틀 전에는 항공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뭐 어제죠. 별로 좋지 않았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정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원숭이 두 창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키다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주들은 결국 뭐 면세 카지노 여행 갈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의 수급 동태를 보더라도 역시나 개인 투자자하고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하나투어를 좀 보시게 되면, 저는 뭐 하나투어를 추천드린 건 아니지만, 최근에 수급 동태를 좀 보게 되시면 한 달 내내 샀거든요. 역시나 주가가 떨어질 때 외국인들은 반대로 리오프닝에 좀 더 우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항공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항공주는 아무래도 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쳤기 때문에 영향력을 좀 받았겠죠. 크루드 오일 가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조 바이든이 이제 날아가서 어떠한 외교 정책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유가가 더 하락한다는데 조금 더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뭐 유가 하락에 대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지는 않고요. 유가의 손익분기점은 55달러입니다. 충분히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레인지 범위를 85불에서 95불 정도에 왔다 갔다 한다면, 비행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료 할증세라는 게 있습니다. 단계별로 있는데, 제가 조사했을 때는 13단계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항공료가 비싸다는 거죠. 근데 유가가 좀 진정세로 돌아선다면 리오프닝 중에 항공주들은 더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단지 이제 매매 관점에서는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겠죠. 근데 그걸 점쟁이처럼 뭐 진단키트 종목들이 이제는 딱 고점 찍고 내려올 것이다, 확진자가 15만 명 찍고 내려올 것이다, 이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오프닝 중에 여행항공 카지노 면세는 좀 투자 관점, 코로나 쪽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김민준 전문가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네요.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수혜를 받았던 그런 종목들은 이제는 좀 빠이빠이 안녕을 해야 할 그런 종목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항공주 관련해서는 유가랑도 좀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민준 전문가님이 좀 유가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일단 실제로 미국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발표된 CPI가 유가 하락분을 반영을 안 했다면서 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발표될 CPI에도 유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될 것 같으니까요. CPI, 이 항공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CPI 수치까지 좀 연결을 지어서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민준 전문가님과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가을이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KC코트레일 들고 계신 분들 진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KC코트레일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회사에 좀 화가 많이 났을 것 같고, 주가가 뭘 저렇게까지 하락을 하나, 하락할 이유가 뭐가 있나 좀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일단 가을이님은 8,450원에 진입을 하셨고 10% 들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손실이 너무 커서 힘들어서 종목 교체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니 이게 그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도 관련이 있어서 사실 온실가스 이렇게 좀 재생에너지 이쪽으로도 엮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주가 왜 이런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체하신다고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50%시잖아요. 비중이 10%고. 그러면 이제 KC 코트레일에 대한 전망치나 확신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50%에 교체하든 60%에 교체하든 저는 의미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단지 KC 코트레일 자체를 보게 되면 모멘텀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신재생 쪽도 있고 태양광 설비도 있고 가스도 있습니다. 이제 유해 처리 장치를 설치하고 이런 쪽인데 수주를 좀 봐야 되겠죠. 안에 수주는 예전에 이제 두산중공업,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죠. 수주도 있고 대만전력공사랑도 수주한 흔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1250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신재생이 실제로 작년에 좋지 않았죠. 초창기 때 조금 좋고 2020년에는 풍력, 태양광이 날아다녔죠. 작년에 좀 쉬었고 올해 좀 오는 분위기예요. 우선 풍력하고 태양광이 먼저 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탄소 쪽, 우리가 탈탄소라는 대명제 아래 친환경처럼 흘러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풍력, 태양광, 수소 이렇게 분류하고, 요즘에 이제 원전을 넣을까 말까는 고민들이 조금 있으시죠. 신정부 정책이고 글로벌 정세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탄소 포집 쪽은 조금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단지 이 기업은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게 있었는데 2020년에 적자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작년부터 흑자로 좀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적이나 수급에 기대기는 좀 어렵다는 평가고요. 그럼 결국 모멘텀인 것 같아요. 과연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전쟁,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우크라이나에서 펼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KC 코트레일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면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이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올해 실적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KC 코트레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겠죠. 충분히 리바운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CPI가 9.1이 나왔는데 저도 CPI가 물가가 잡힐 거라고 잘못 판단을 했었지만 이거는 확실했거든요. 재료가 노출되면 소멸이다. 역시나 시장의 악재든 호재든 오늘 반영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마지막 퍼즐이 $1 환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지만, 그럼 지수 반등했다는 리바운드는 KC 코트레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절을 하고 싶다면 제가 봤을 때는 5,200원에서 5,300원 레인지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물을 타거나 비중을 늘리는 것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저가 반발 매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준비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물을 타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 가격 5,200원 반등 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 코트레일, 가을이님 지금 많이 심란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을 보유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강력하게 손절을 추천해 주셨으니까 5,200원 부근에서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반등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KC 코트레일 이렇게 좀 속썩이는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은 사실 좀 버리기도 너무 애물단지 같아서 속이 상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좀 빨리 끊어내는 게 더 좋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손절하는 거를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댓글 보니까 테리님 마이너스 62%도 보유 중이시라고요?
멘탈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주식을 하다 보면 사실 막 숫자적으로 내가 진짜 엄청난 전략가가 돼서 이렇게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멘탈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테리님의 이 멘탈을 좀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멘탈 관리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좀 알려주세요. 저희 모두 그 비법을 좀 알고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좀 참고를 해볼 테니까 네, 테리님 꼭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문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가온칩스요. 가온칩스요. 혹시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25,500원이고요. 네. 30% 비중 갖고 있어요. 25,500원에 30%. 네. 30%면 꽤 비중이 크셔서 지금 23,000원까지 내려갔으면 좀 손실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런 구체적인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뉴스에 좀, 인수전 이런 거 이런 게 있어갖고, 삼성전자 인수나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좀 호재가 있어서 샀는데, 네.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빠지니까. 네, 그렇군요. 이게 참 바닥인 줄 알았는데 빠지니까 더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가온칩스 관련해서 김민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님, 지금 가온칩스 찾아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ARM 인수한다 해서 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가온칩스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이 부분 좀 기대를 걸고 들어가신 종목인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25,000원 구간에서 계속 하락만 하고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잘하셨고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난도가 가장 높은 게 제약바이오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입니다. 그 방송에서 나오는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보다 선단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어렵습니다. 가온칩스를 실질적으로 이제 DSP로 분리하긴 하는데 엄연히 따지면 가온칩스는 AD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 DSP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최근에 상장을 했죠.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할 때 OST, DSP, IP 이렇게 하는데 근데 Intellectual Property 이렇게 하는데 그건 AD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고요. 여기는 이제 코아시아 가온 칩스 이렇게 DSP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온 칩스가 최근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국내 고객사의 어떤 팹리스 설계 여기를 한 80%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랑도 조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최근에 이제 3나노에 대한 히스토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6월부터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리더 부재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가 가시화되지는 않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3나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게이트-올-어라운드냐 핀팻 기술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핀팻 기술은 저가 공세 게이트-올-어라운드는 좀 비싸지만 원가는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 삼성전자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D램 반도체 출하량이 하락했다. 가격이 하락했다. 다 엉터리고요. D램 반도체 가격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량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산업 수율이 문제였었죠. 수율도 조금 개선이 됐고 우선 3나노는 먼저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3나노 대량 반도체 만약에 이제 만들어낸다면 파운드를 찍어낸다면 수율이 문제가 되겠죠. 그때 이제 관련된 DSP 기업들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모멘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이 선택은 잘하셨는데 지금 조사를 금방 해보니까 의무보 확약 물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월에 상장했는데 확약 물량이 지금 보유의 수량에 합쳐보니까 800만 주예요. 이거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좀 의구심이 있고
지금 1개월짜리하고 아직 3개월짜리도 안 나왔거든요. 6개월짜리까지 쏟아졌을 때 이걸 다 소화하면서 갈 것이냐.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과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은 성장성이 있는데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보혜수라고 하죠. 보혜수 물량을 과연 소화하면서 주가가 모멘텀을 받았을 때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수급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3나노에 대한 모멘텀은 강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나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는 거의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일단 앞서가는 3단 기술력에서 처진다? 그러면 TSMC를 잡을 수가 없죠. 서화를 아마 걸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좋다. 실적은 나쁘지 않다. 수급은 세모. 단지 보호예수 물량을 소화하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6,000원까지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뚫고 가면 좋겠지만 정치적인 부분은 좀 삼가하도록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리더 부재가 해결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고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때마다 가온칩스에 대해서 조금 추가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더 현명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6,000원 시에 리바운드 시에 비중 축소 15% 의견 드리고요. 15% 정도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나노, 삼성전자 한번 베팅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단지 걸리는 건 보호예수 물량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리는 26,000원씩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칩스 관련해서 이 진단을 좀 받아봤는데요. 이 가온칩스 일단 다행인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네요. 대신에 이 비중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좀 참고가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비중 줄이셔서 다른 쪽으로 좀 돌려보세요. 네. 보호예수 물량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좀 반등 나오면 절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네. 수익 챙겨가시기를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몰랐던 부분까지 캐치를 해주신 이 김민준 전문가님. 네,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께 여러 종목들 보내주시면 또 꿀팁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댓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도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금, 노다이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 최근에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CS 베어링, 이렇게 재생에너지, 풍력 쪽을 들고 오셨고, 지금 15,571원이 단가가 됐네요. 그리고 보유 비중이 5%인데, 무상증자를 받아서 보유 수량이 증가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물타기를 하고 기다리는 게 나을지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전문가님 지금 이 CS 베어링 무상증자 효과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엄청난 손실 구간에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고민이 조금은 되실 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가능해 보일 것 같거든요. 어떤 전략 취해볼까요? 풍력을 보고 이제 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 무상증자 공시가 7월 8일 날 난 것 같은데 글쎄요. 무증을 받으셨는데 선택적으로 시청자분들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죠. 아까 조금 아시는 유튜브 시청자들 이름도 들리던데 무상증자를 받으셨으면 CS 베어링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신다는 반증 아닌가요? 저 같으면 무상증자를 안 받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면 저도 무증을 상당히 많이 받아봤습니다. 작년에 2번이나 받았는데 보통 이제 무상증자가 실시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3개월 정도 이제 하락을 좀 하고 좀 더 이슈가 뉴스플로어가 붙으면 반등하는 대표적인 게 HLB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풍력에 대한 자체의 모멘텀은 다들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태양광 풍력 수소는 앞으로도 순환매가 돌 것 같고요. 근데 저는 CS 베어링 쪽이 아닙니다. 상강 M&T 쪽인데 CS 베어링을 하셨으니까 보유를 좀 하시고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네요. 5%니까. 무상증자 받으셨으니까 좀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가보는 게 어떠실까. 근데 단지 CS 베어링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S 베링의 주가인데 물론 재무제표를 좀 봤을 때 부채 비율이나 유보노 비율은 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매출이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요. 상강 M&T를 좀 단편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CSB 인대랑은 비교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상강 M&T는 실적이 그래도 100억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조금은 다른 측면이죠. 근데 매출액 유지도 안 되고 실적은 적자가 난다. 근데 무상증자를 했어. 앞으로 모멘텀 말고는 실적으로 뭔가 기업에서 화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시장에 이제 이슈와 매기가 쏠리니까 보유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무상증자 받으셨는데 굳이 지금 주가 하락 때문에 손절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반등 구간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내용이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하락뷰는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고요. 7,000원까지 바닥 횡보를 좀 하고 나서 다시 리바운드가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CS 베어링의 적정 주가를 측정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실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손절을 하고 싶다면 기간 횡보 뒤에 보유하시다가 11,000원 정도 리바운드에 손절 장기 투자로 보유하고 싶다면 목표 가격은 13,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일단은 이 풍력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갖고 들어가신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 재생 에너지들이 예전에 탄력을 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이신 것 같고 무상 증자 때문에 이게 보유 비중이 좀 늘어난 거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CS 베어링 기업 자체를 봤을 때 지금 실적이 그렇게 막 메리트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뭐 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있잖아요. 네, 그쪽에 한번 눈길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S 베어링 재생 에너지 쪽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오랜만에 네, 댓글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배고파님, 안녕하세요. 네, 오셨군요. 네, 종목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네, 이런 훈훈한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떠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호야 님이 보내준 종목이고요. 원익 머티리얼즈 33,000원대에 진입을 하셨고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 원익 머티리얼즈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탄력을 많이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하면서도 좀 탄력을 받았던 종목인데 언제 이렇게 좀 추락을 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일단 이 원익 머티리얼즈 어떻게 할까요? 손절할까요? 아니면 좀 물타기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이건 보유입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는 답을 명확하게 드리는 게 맞고요. 그게 틀리든 맞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익 IP에서 특수가스 부분이 물적 분할된 회사인데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특수가스니까 소재로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시청자분들 아시면 예전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뭐 소재 뭐 요즘에 잘 나갔던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원익 QNC, 석영 쿼츠, 포토레지스트 동진 세미캠 뭐 등등. 원익 머티리얼즈도 41,000원까지 갔으니까 소재 쪽이니까 괜찮았죠. 그다음 부품 쪽 한번 점검해 볼까요? ISC, 리노공업 뭐 등등. 테스트 소켓 쪽이 좋았죠. 그럼 남은 거 하나죠. 장비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캐파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장비 종목들, 후공 정책에는 뭐 한미도 있고 또 PR 스트립 장비 PSK도 있고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PR이 6배입니다. 올해도 매출액이 증가 추세고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밸류에이션 괜찮고 실적 괜찮고 문제는 이제 수급이네요. 뭐 수급이 조금 좋지 않은데 나쁘다고 말하기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기관 쪽에서 투신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저희가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들을 때 손절 사인을 내는 게 무리입니다. 단지 주가가 내 흐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잖아요, 지금.
밸류도 좋고 실적도 괜찮고 수급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앞으로 전망성도 있고 성장성도 있어 보이는데 주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순환매죠, 결국은. 반도체 안에서 소부장.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시는 게 맞고 비중도 10%면 부담감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교육을 하고 공개 방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에 나의 시간을 대입하지 마십시오.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 있습니다. 토마토를 오셔가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신교육을 해드릴 수도 있고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은 보유하시면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장기 보유를 좀 하면 무난하게 41,000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도 충분히 보유가 가능합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드리냐면 지금 소재 쪽으로 다시 수급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장비 종목들이 약간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미 반도체. 한번 보시죠. 후공정 장비 쪽이니까 워낙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비 종목들이 삼성전자의 주가하고는 다르게 조금씩 올라오는 기미가 있어요. 그러면 수급과 매기가 장비 쪽으로 좀 간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소재 갖고 부품 갖고 장비가 좀 가겠구나. 이재용 부회장의 횡보가 언제든 뭐 특사로 풀리겠구나. 이런 이제 예측을 조금 하면서 수급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진 보유 비중만 가져가시고 투자 관점으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으로 보유했을 때 최종 목표가 4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4만 원까지 좀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 진단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 김민준 전문가님이 강연회에 출연을 하신다고 하네요. 네, 7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와 글로벌 시황 변수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